저희도 이제 윗사람을 저희도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선배를 비판하면 뭔가 이제 나중에 압력이 들어와요. 아, 예술단도 군 예술단도 군 출신이고 저희 예술단은 또 정말 생활정을 이틀에 한 번을 하거든요. 네. 이틀이요. 네, 정말 북한에 없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활청화하는 기간인데 선배를 비판하면 뭔가 압력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선배가 그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또 비판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데 평소의 분위기는 맨날 그 신대원, 구대원이 있거든요. 새로 들어온 친구만 맨날 비판을 해요. 한 저도 2년 동안 정말 비판을 맨날 비판 대상인데 데미지를 입어요. 상처를 네, 받아요? 그래서 엄청 상처받죠. 그래서 그날 이제 언니들의 눈치를 봐요. 생활청화 딱 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어떤 언니가 나를 비판할까 먼저 눈치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렇지. 제 눈을 피하는 언니는 저를 비판하는 언니. 뭐라 예술단은 뭘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합창할 때 뭘? 입만 벌렸습니다. 이러고 같이 안 하고. 립싱크 했다는 거죠. 소리 안 내고. 왜냐 합창할 때 앞에 막 무용수들이 막 깃발 들고 막 날려요. 그러면 무대 먼지가 막 입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노래할 때 목이 콱콱 막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장면. 북두칠성 저 멀리 모르잖아요. 아, 되는구나. 몰라요. 되네요. 네, 표정만 하고 입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숨이 덜 먼지가 덜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뭔지. 네, 그럼 그렇지. 지휘자가 막 소리 질러. 야, 너네 소리야! 막 노래 안 내! 이러고. 동시에 하는 적은 없나요? 무시 안 하지만. 눈치 보고. 그거 웃길 것 같은데. 근데 그럴 경우가 있긴 했어요. 무용하는 애들이 특별하게 먼지를 확 이렇게 날릴 때가 있어요. 깃발 들고. 빨간 깃발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소리가 잘 안 나요. 볼륨이 떨어져 갑자기 막 하다 볼륨이. 예술단의 경우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일주일에 3번을 하려면은 입시도 준비도 아니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도면 거의 문창과 수준이에요. 아니,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희는 뭐 이틀에 한 번 하잖아요. 거의 매일 한다는 정신력이거든요. 왜냐면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야 되니까 또.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신입이나 중간 사람들은 그 생활총화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북한 민영응원단이 배 타고 강릉에 만경대호를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은 매일 일일 생활총화를 한 거예요. 와. 뭐 초성화 통째로 가방에 갖고 간 친구도 있어요. 생활총화할 때마다 막 꺼내놓고 막 뭐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매일매일 생활총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증명해야지만 이제 네. 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외를 좀 돌아다니고 다른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인들은 특히나 이제 북한 사람들의 사상 정신을 튼튼하게 무장시켜야 되고 선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누구보다도 정신력이 더 깨끗해야 되고 사상이 투철해야 된다. 그거는 완전 아니고. 그런 명목인데 뭐 아니 그치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아니 그래요? 아니 뭐 예술인들이 다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는 뭐 나쁜 짓을 안 했어. 항상 입항하시오. 우산 비판 들어가오시오. 이쪽이 낫지. 아이 그치 예술인이 낫지. 아니 이게 명목이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은 많았죠. 그렇죠. 네. 이거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공연도 가게 되는데 이 해외에 있을수록 더 사상 검증을 더 심하게 그렇겠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그치. 훨씬 사실 뭐 높으니까 예술인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외부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생활총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는 김정일이 어떤 총애를 받았던 게 예술 단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제트도 좋고 예술단을 직접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김정일이 예술단에게는 생활총화를 더 강화 세게 시킨다라는 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사건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예술단에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70년대 말에 북한 당대의 어떤 최고 여배우 우인희라는 여배우가 네, 있었어요. 아마 있어요. 많이 우리 가족들 네. 아실 것 같아요. 우인희는 세기의 미인이다라고 북한에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아름답고 연기도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과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기죠.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 우인희라는 배우에게 반한 제1교포 출신의 조선중앙방송 간부가 계속 들이댄 거예요. 네. 계속 들이대고 구애하고 쫓아다니고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인희의 마음을 얻어내요. 그래서 둘이 불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륜 관계를 하다가 이게 좀 길어지면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어떻게 잡혔냐?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날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밀회, 예, 차 안에서 열풍기를 틀어놓고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조선중앙방송 간부는 죽은 채 발견되고 우인희는 기절한 채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가스가 안으로 들어가. 옛날에 차 그런 경우 있었어. 배기가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얼마나 큰 사건이 있어. 안 그래도 별 사건 없는 북한에서 당대 최고 유부녀 배우와 조선중앙방송 간부가 차 안에서 미래를 즐기다가 남자는 죽고 여자는 기절한 채 발견됐다. 바로 김정일에까지 보고가 되는 거죠. 이건 직복감이죠. 자, 그런데 신문 받는 과정에서 이 우인희라는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진 거예요. 뭐라고? 김정일을 불러줘라. 나는 김정일에 가면 말하겠다. 진짜요? 라고 요구했다는 설이 퍼지면서 그때부터 예술단 안팎, 뭐 당 안팎에서 우인희가 사실은 김정일의 애첩이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죠. 그래서 결국 김정일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인희를 불륜죄를 적용해서 북한 문화예술인과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총살을 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끔찍하다. 그래서 그 사건을 시점으로 이 예술단에게 이틀 한 번씩 맞아요. 생활청화 강화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어요. 이 맞습니다. 우인이라는 배우 이름 들어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해요? 네, 유명한 배우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인희가 이제 뭐 많은 영화들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름을 날렸죠. 근데 이 우인희 남편이 누구냐면 이름 없는 영웅들을 쓴 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뉴스예요, 뉴스. 우인희하고 같이 애정 행각을 벌린 그 남자인즉슨 어머니가 저기 무슨 제일동포 무슨 조총련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 지부 부녀 회장이었다는지 이야. 그러다 나니까 이게 또 누구하고 얽혀지냐면 고영이가 귀국자 아닙니까? 오사카 지부 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얽혀져서 마지막에는 야 죽여라. 그래서 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예술인들에 대한 통제, 무슨 사상 통제 이게 강화되는 게 왜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김종일이가 이제 문화예술론이라는 걸 그 로작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작품이 본보기로 돼가지고 이제 시대의 전형을 창조해서 모든 인민 대중이 다 그것을 본받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데 이제 다 초점을 두거든요.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예술인들은 시대의 앞장에 서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뭐 이틀마다 생활총화를 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술계에서도 또 정말 강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현성월이가 있던 왕재산 경음악단. 뭐를 가장 많이 보면요. 사상성보다도 단원들 간의 사생활 문제를 가장 크게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 이간질하는 거를 사상성보다도 가장 크게 봐서 만약 이 사람이 싸우거나 이간질했다 이게 드러나면 거기서 퇴출돼야 된다. 근데 상호 비판, 호상 비판 자체가 이간질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생활청화 때 얘기해도 돼요?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아는 언니인데 왕재산에다가 나온 거여서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데 왜 나왔대요 하니까 도예술단으로 이제 하향돼서 내려왔는데 그 호실에서 같은 방에서 친구하고 싸웠는데 욕을 했대요. 그게 욕이 문제가 돼서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려보낸 거예요.